네, 지난 1월 미국 정부가 민간국가 목록 SCL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사실에 대해 오늘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외교부가 이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미국 현지 시간 14일 미국 에너지부 또한 대변인을 통해서 사실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정부가 얼마나 둔감했으면 목록 추가 이후 2달이 지나도록 민간 국가 목록에 포함됐는지조차 알지 못했나 싶습니다.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의 적성국이 상당수 포함된 민간국가 목록에 대한민국이 추가되었다라고 하니 우리나라의 국격이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것인지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이 목록은 다음 달 15일부터 발효된다고 하는데 대응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력을 총동원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그만큼 더불어민주당 또한 우리 국익을 생각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주 기묘한 해법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국가를 언급하면서 뜬금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꺼내들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 직무 정지 상태라면서 이러한 외교 통상 문제에 대해 신속하고 긴밀한 대응이 어렵다라고 당장 오늘이라도 기각 또는 각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민간 국가와 한덕수 총리의 복귀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태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국격과 국익을 덤핑 세일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게 된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1호 영업사원의 방종을 방관하면서 국익을 해친 과오를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친 책임자들인데 국정에 복귀시킨다고 민간국가 목록과 관련해 외교적 대응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우리나라가 민간국가 목록에 포함된 것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핵무장론 탓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들의 핵타령은 기사 검색만 해도 수두룩하게 쏟아집니다. 2023년 4월 28일 내란숙의 윤석열은 미국 보스턴에서 미국 국민을 상대로 대한민국은 마음을 먹으면 1년 이내에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에 핵무장 주장을 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최근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달 2일 나경원 의원은 SNS에 핵무장은 군사적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라고 썼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핵무장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심지어 임종덕 의원은 이번 주 목요일 핵대응 전략 세미나를 연다고 하는데 이 세미나에서 핵무장 천만인 국민서명운동 추진 토의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핵무장이 국민의힘 당론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런 입장부터 당장 철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탄핵 기각 같은 앞뒤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 핵무장에 대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부터 밝히시기 바랍니다. 이번 민간국가 사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내란숙의 윤석열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핵무장을 수차례 주장한 한반도 최대 리스크 윤석열은 급기야 철저히 기획된 비상계엄으로 친위 구테타를 일으켜서 부동시 군 미필 전쟁광이 되었습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만이 이 모든 위험을 제거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가져오는 길일 것입니다. 8년 전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선고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파면으로 얻는 헌법소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 내란숙의 윤석열을 파면해서 얻을 이익은 모든 손실에 비해 압도적으로 클 것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헌재 선고가 늦어지고 한간에 여러 루머들이 돌면서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일 복리로 늘어가고 있는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윤석열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려주실 것을 국민과 함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